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이 남성. 눈동자가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동그랗게. 그러면서 119 불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정신 똑바로 차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상 신호. 뇌에 관련된 질환인가요? 병명은 다름 아닌 뇌경색. 아, 뇌경색. 병 하나로 삶이 달라진 사람은 여기 또 있다. 이분은 다리가 어디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한 번에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녀. 이러다가 정말 영영 못 걷고 그냥 안진뱅이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극심한 통증이 따라오는 관절염 때문이다. 병원에 입원 중인 또 다른 남성. 아니, 지금 전혀 다른 몇 개의 질환이 나오는데 그냥 보고 있기에도 안타까운 모습이다. 숨이 막히면 입술이 새파랗더라고요. 추워지면 추워지면 그렇더라고요. 그가 고통받고 있는 원인은 다름 아닌 폐렴.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질환들. 알고 보면 원인이 같을 수 있다는데 문제가 되는 건 만성염증이에요. 내 몸이 전쟁터인데 계속 전쟁이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체내에 쌓이며 온몸 구석구석을 병들게 하는 만성염증. 많은 사람들이 만성염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요즘 같은 환절기라는데 몸의 균형이 깨지고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더 쉽게 증가하는 만성염증. 자칫 목숨까지 위협하는 만성염증의 모든 것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냥 얼핏 봐서는 너무나 그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맞아요. 질환들인데 이 원인이 전부 만성염증이란 말이에요? 거의 정말 만병의 근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모든 질병들 중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두려워하시는 암과 이 만성염증과의 관계가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암까지요? 네, 염증 수치가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암 발생률이 38%나 높았고요. 여성분들도 염증 수치가 높으면 29%나 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면 통증 유발하는 거고 되게 내 몸에 안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염증은 되게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와요. 그러면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싸우는 전쟁 과정이 염증인 거예요. 빨리 싸워서 빨리 이겨야지 전쟁터인 내 몸이 덜 다치겠죠. 그게 급성염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형태예요. 아, 급성염증은 좋은 거였어요? 오히려 내 좋은 몸에서 거네요. 세균을 못 이겨내죠. 아. 문제가 되는 건 만성염증이에요. 내 몸이 전쟁터인데 계속 전쟁이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상하겠죠. 뭔가 이렇게 듣고 나니까 더 무서워지고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바로 섰을 때 반대편 손으로 반대편 어깨를 그냥 탁 잡으세요. 뭉뚱하게 올라와 있는 그 언덕이 바로 견정혈이고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네. 도톰하게 올라와. 그렇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내려가면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날개 쭉지와 사이에 또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는데 예, 그 부위는 고건이라는 혈자리예요. 고건. 그냥 가볍게 눌렀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 그리고 아무 자극이나 외상이 없는데도 눌렀는데도 반응이 안 좋고 뻑뻑하다면 이 부위가 긴장이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만성염증이 있다는 건 조직이 딱딱해지고 굳는다는 거죠. 상이 기가 막힙니다. 만성염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녀가 운영 중인 개인 방송이다. 요리? 무만 넣고 끓였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염증 치료에 탁월한 게 갈대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집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배우 오면입니다. 제가 이제 건강과 관계된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뭐 가족들이 건강하지 않았고 또 저도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잔소리가 하고 싶어졌어.
아, 네, 건강에 합법적인 대해서. 잔소리. 네. 예, 식자재 중에 100번째로 슬로푸드로 좋은 음식 재료로 등재된 여기 요 나물. 알려진 것 이상으로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오미연 씨. 재료도 엄청 많은데요? 보물창고네요, 저기. 여기 지금 효소는 홍매실, 청매실 따로 담아가 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복분자, 오디, 오미자, 뭐 이런 것들. 이런 삼으로도 해놓은 거 있고. 산삼배양근으로. 산배양근. 배양산삼. 여기는 일단 80여 가지 그 효소로 만든, 이건 이게 한 8년 6개월 정도 됐어요. 8년 6개월 정도 된. 아, 이거 몰래 하나 들고 오면 뭘 들고 와야 되는 거죠? 9년이나 숙성됐대요. 이제 약이다. 우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세월의 향이 느껴지는데 몸에 좋은 재료에 정성과 오랜 시간까지 보태져 더 귀한 발효액이 되었다. 진짜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하다. 전부 다 산에 가서 직접 채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80까지? 예, 예. 막 우리 남편 다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맺는 거야. 딱 마시기 좋아요. 응. 딱 좋은데? 건강식. 하지만 이런 그녀에게도 고민이 있다. 요새 한 3년? 3년쯤 된 것 같아요. 피곤함을 저는 내가 이게 필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몸에서 먼저 인식하고 경고를 입 안으로 주는 것 같아. 입이 터져요, 입속에. 아유, 입 안에 염증이 생기시는군요. 입안에 염증 때문에 쓰러져서 죽기까지 하더라고.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보면서. 그러니까 어느 때는 허리가 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거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깨가 막 아파, 이쪽 어깨가. 그럴 때는 나는 분명히 통증은 염증과 함께 온다는 거를 배워서 염증이 시작되나 봐. 그러고는 막 염증 없애는 뭔가를 막 찾아서 먹고. 그렇죠. 맞아요. 통증이 신호잖아요. 그죠?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쥐고 계세요. 검사를 통해 체내 염증 상태를 확인해 봤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CRP 수치가 0.19 나왔는데요. 이제 1 아래가 완전히 정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3 이상이면은 이제 만성염증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0.19 정도 되시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 아니 중간 단계쯤이어서 아마 이 병이 계속 있다고 하시니까 염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어쨌든 세포에 변성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 세포들이 계속 그 다른 세포를 공격하면서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은 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올라갈 수 있는 수치라는 거.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 그래서 그녀의 생활 습관을 지켜보기로 했다. 아침부터 집을 나선 오미연 씨. 요즘 날씨가 딱 밖에서 걷기 좋은 날씨예요. 걷는 거 좋아하세요? 운동을 엄청 싫어하는데 좋다니까 해요. 집에 누워있는 게 좋지 나와서 걷는 사람이 뭐가 좋겠어. 다른 운동보다는 걷기를 즐긴다는 그녀. 걷는 거 보면 중등도 정도 강도로 굉장히 잘 걷고 계세요. 속도도 그러게요. 적당하고요. 보폭도 넓고. 네. 제가 지금 걷는 게 굉장히 좀 파워풀하게 걷지 않아요? 그래요. 보폭을 10cm만 더 넓게 잡아도 굉장히 몸에 좋다는데 뱃살은 걸어서 절대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진짜 여기서 더 안 늘어나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해요. 한참 날씬하셨을 때 허리가 몇이셨어요? 허리 21, 20. 엄청 가느신 거 아니에요? 진짜 한국에는 기성복도 그때는 없었지만은 누가 옷 준다 그래도 입을 수가 없어서 못 입었어요. 소위 개미 허리의 소유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숨 안 쉬어?
그렇게 널널하게 재지 말고 꽉 재세요. 지금은 과연 30이야? 33. 33? 아, 이거 잘못 잰 거지. 다시 재도 변함없는 수치. 이거 마이크 위로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내장 지방 비만, 즉 뱃살이 나오시니 복부 비만이 있으면 이건 그냥 만성염증 그 덩어리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내장에 있는 지방세포는 특히나 혈관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이 아디포카인, 염증 매개 물질들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주게 돼 있어요. 운동 후 주부의 일상으로 돌아온 그녀. 뭔가 분주한 모습이다.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신데요? 우와. 화초에 물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손가? 혹시 손볼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봐줘야 얘네도 좋아해요. 근데 내가 바쁠 적에 이렇게 못 봐주면은 금세 나 좀 봐주세요. 그러고 이제 아무렇게나 또 잘하고 있는 게 난 또 가슴이 아파. 사람이 뭐 이것도 즐거움으로 하면은 즐거운 거예요. 아이고 자세 안 좋은데요. 네, 구부정하게. 화초를 돌본 후에는 미뤄뒀던 설거지를 하는데 앉아서 청소를 할 때만큼이나 자세가 좋지 않아 보인다. 설거지하실 때도 보면 이렇게 구부정하시죠, 자세가 그죠? 어깨도 네. 이렇게 굽어 있으시고 맞아요. 좀 구부정한 자세가 많네요. 오미연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까 옆에서 좀 보니까 약간 이렇게 됐죠? 예. 그 오래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래전에? 스스로 느끼고 있을 정도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터. 거북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뒤통수가 안 붙는다. 뒤통수가? 그러면 거북목 그리고 어깨도요. 라운드 숄더 이제 어깨까지. 보시려면 딱 똑바로 섰을 때 뒤꿈치, 엉덩이, 어깨, 어깨, 뒤통수가 뒤통수. 어느 정도 벽에 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에는 다 뜨겠죠. 오. 웅크리고 구부정하게 있는 자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특히 어깨 쪽에 있는 림프순환을 방해할 수가 있어서 노폐물 배출에 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 염증 물질의 배출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만성염증도 더 악화되기가 쉬운 거거든요. 자세는 관심 엄청 많은데 생각만큼 안 돼요. 편한 자세가 좋지 바른 자세는 싫어. 몸의 편한 그렇죠. 자세는 거의 다 척추에 무리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바른 자세 좀 불편하긴 하죠.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는 오미연 씨. 힘들어. 평소 편한 자세를 선호하는 만큼 막간을 이용해 누워서 휴식을 즐겨보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조금씩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이중으로 안 좋은 자세로 지금 주무시는데요? 잠시 낮잠을 청해보는데 언제 졸았냐는 듯 자세를 고쳐 앉는다. 꼭 어머님, 아버님들은 저렇게 조신 다음에 안 주무셨다고 앉았어. 그럼 푹 못 자는 것 같아요. 알람을 해놓고 한 번도 알람이 울려서 깬 적은 없으니까. 울리기 전에 꼭 깨면은 30분 남았네, 뭐 20분 남았네 이러고 깨는 거 보면 깊이 자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남편이 가끔 코를 고는 것 같아. 코도 골고 계시는구나. 뭐 코골이가 어딘가가 뭐 늘어져가지고 거기가 닿아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늙는 거는 똑같죠. 지금도 노인역 할 적에는 우리가 이렇게 잠깐 자는 시내는 코 고는 거 하지. 이렇게. 나와 가족의 숙면을 방해하는 코골이. 그런데 코골이가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 서울의 한 수면 전문 병원. 평소 코골이가 심하다는 두 사람을 만나봤다.
그런데 어떻게 이 증상을 알게 됐을까?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당황스럽죠. 이 정도인지 몰랐거든요. 그 놀러 가서 저 때문에 다 나갔대요. 코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엄청나게 컸다 그러더라고. 숨을 잡고 아빠가 못 쉬고 갈 때는 혹시 아빠 잘못되는 거 아닌가 가지고 와서 깨운다고 할 적에 아 이거 애들이 마음고생이 심하구나 하는 생각에. 그렇죠. 수면 무호흡증 있으면 가족들이 다 걱정하죠. 옆에 있는 같이 자는 사람들이 맞아요. 불안해하죠. 대체 코골이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만성염증과 어떤 관계일까? 정확히 진단해보기로 했다. 좀 많아서 외계인가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몸에 장치를 착용하고 수면에 드는 두 사람. 직접 코 고는 소리를 녹음할 정도로 고민이 심했던 김송기 씨. 아직까지는 조용한데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든 그녀. 그런데 이제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잠든 지 4시간 만이다. 멈췄다. 멈췄다. 어머. 엄청 오래 쉬시네. 코를 골던 중간 23초 동안 숨을 쉬지 않은 김송기 씨. 23초. 23초 동안 그냥 숨 참아도 힘들겠네요. 이렇게 확인된 수면 무호흡증. 호흡기와 혈액순환 건강을 보여주는 산소 포화도 수치는 정상 범위에 못 미쳤다. 그렇다면 다른 한 사람은 어땠을까? 크게 고시는데요? 멈췄다. 코골이와 함께 찾아온 무호흡 증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멈춰 계세요, 지금. 숨 쉬세요, 숨. 이러니까 가족분들이 놀라실 수밖에 없죠. 저 정도면 걱정할 만한데요? 깨우고 싶어요, 정말. 무려 33초 동안 숨을 쉬지 않은 윤경남 씨. 무호흡 증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저러면 깨셨을 때 피곤하지 않나요? 어머, 무려 1분. 좀 전보다 2배에 달하는 시간 동안 또 숨이 멈췄다. 그냥 보기에도 증상이 심각한 윤경남 씨. 검사 결과 수면 무호흡 중증으로 치료가 시급하다. 저산소증이 반복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면역세포들에 의해서 활성산소 생성이 증가되고 그 혈액 내 염증 매개체들이 증가하게 돼서 전신적인 염증 반응, 그러니까 만성 염증 상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만성 염증을 부르는 코골이 증상,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아니, 코골이가 안 좋죠. 코골이가 좋겠어요.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만성 염증하고 관계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또 이제 진동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서 미세하게 기도를 스크래치하는 거예요. 상처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염증 세포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일주일에 5일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 그 코를 고는 만성 코골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염증 수치가 2배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건강에 신경 쓰지만 염증 관리만큼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오미연 씨. 고민 끝에 그녀가 택한 운동은? 훌라후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돌릴 수 있는 훌라후프. 해야 되네. 뱃살 제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운동이기도 하다. 아니요, 이거 재미 별로 없잖아. 그냥 허리가 가늘어지고 뭐 좋다니까 하는 거지. 난 재미는 모르겠어. 훌라후프는 반동을 이용해 허리를 돌리는 게 보통인데 이게 허리만 날씬해진다. 염증 관리에 보다 효과적인 훌라후프 동작을 직접 배워보기로 했다. 훌라후프 트레이너가 있어요? 닥터 지바고의 요청으로 달려온 전문 트레이너. 아까 돌려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뭔가 천장을 꼬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돌리시는 분들은 잘 떨어지시는 분 있어요. 그럴 때는 발을 한 발을 앞으로 놓으신 상태에서 이 발에서 골반이랑 같이 튕긴다고 생각하시면서 퉁퉁퉁. 그래서 어린아이나 좀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쉽게 돌리실 수가 있답니다. 보면 무릎도 살짝 구부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빳빳하게 서는 것보다는 살짝 무릎을 굽히고 하체 전체를 사용을 해주는 게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죠.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트레이너가 가르치니까 금방 달라지시네요. 썩났어. 아니 이건 저절로 된 거야. 내가 한게 아니고. 너무 잘하세요. 처음 해봤어. 표정이 바뀌었어요. 배관이네. 우리 훌라후프 맨날 허리로만 돌리셨죠? 네. 오늘은 바닥에 내려놓으실 거예요. 이거 안 돌리고? 네, 돌리지 않아요. 속에 쏙 들어가셔서요. 그대로 발은 편하게 모으시든지 살짝 벌리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앉아주실 거예요. 복근에 힘을 주셔야지 허리가 꺾이지 않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발 하나를 뻗어주실 거예요. 바깥으로? 그렇죠. 이거 중심에 있어야 되겠네. 발 바꿔서 좀 그렇죠. 이번에 손도 훌라후프를 매트처럼 두고 이제 운동 범위를 결정하네요.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요? 엉덩이를 민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힘 주시면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좌우 방향을 비롯해 앞쪽과 뒤쪽까지 동작을 반복하면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된다. 오른쪽 두 번, 왼쪽. 야,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땀날 것 같은데. 네, 중심도 잡아야 되고. 저게 저 동작이 또 엉덩이 빵빵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힙업에. 애플힙. 네. 두 번,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음악 들으면 이제 춤이 되겠네, 얘. 이번에 훌라후프를 들어주실 건데요. 그래서 공주님처럼 우아하게 얘가 치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가슴 쭉 펴고 다리는 벌려주실 거예요. 벌린 상태에서 골반이 왼쪽 앞으로 꼭 점을 찍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뒤에 왼쪽 지금까지 찍었던 점을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앞에 옆에 이렇게 가. 그렇죠. 내 몸이 최대한 훌라후프에 가까이 간다는 느낌으로. 실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잡고 안에서 몸만 움직이는군요. 그렇죠. 오, 그렇죠. 무릎 구부러지지 않게. 네. 춤 좀 추셨나 봐요? 이제부터 추려고. 어렸을 때 치면 너무 매력이 발산해가지고 많은 사람 어지럽게 할까봐. 늙은 다음에 아마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운동을 배우고 난 후 이번엔 선생님을 위한 음식을 또 준비를 해주시네요. 손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 놨다는 식재료. 콩나물인가요? 뭐가 이렇게 콩나물이에요? 콩나물 저렇게 두꺼워요? 왕 콩나물인가요? 버섯 같아요. 이거 처음 봤죠? 우와. 약간 콩나물 냄새 같아. 네, 콩나물 냄새. 선배님 콩나물 너무 키운 거 아니에요? 콩나물 보약을 먹였더니 이렇게 됐네. 콩나물에 보약을 먹였더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땅콩나물이라는 거예요.
땅콩나물은 땅콩에서 자라는 싹으로서 사포닌 성분이 홍삼의 6배 이상 함유되어 있고요. 또 숙취 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 성분도 콩나물의 8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영양분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좋다니까 찾아서 지금 연구해가지고 먹어보려고. 아유, 허리가 33에 어떡하면 좋아. 이걸 먹으면 염증이 다 없어질까? 염증 관리를 돕는다는 땅콩나물. 우와, 인삼 애기 같아. 인삼 애기. 이거 어느 양념이랑 잘 어울리는지 봐야지. 다소 낯선 재료지만 누구나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방법. 하고 올게. 콩나물을 조리하듯 채소와 양념을 넣고 버무려 본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땅콩나물 무침.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한번 먹어봐봐. 어때? 콩나물 무침 같지? 전 땅콩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땅콩나물 무침에 이은 두 번째 메뉴. 이거를 여기다 넣고. 아, 고수. 고수. 고수랑 같이 해서. 고수 샐러드. 아, 살짝 데친 걸로 저렇게. 원래 땅콩을 넣는데 땅콩 새싹을 넣으시네요. 고수와 땅콩나물의 조합을 완성해줄 드레싱. 무엇을 넣나 지켜보니 귀하디 귀한 수제 발효액이다. 여기다, 여기 아까 항아리에서 나오는 그. 효소, 아까 9년 된 효소. 만드신 효소. 87가지 효소를 한번 여기다 넣어봤고. 어째 건강 드레싱이네요. 보양식이야 진짜. 이거는 뭐에 깨를 샀자. 너무 맛있겠다. 네, 아, 진짜 신선해 보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리고 땅콩나물 무침과 샐러드에 이어 등장한 밥의 정체는 곤드레 만드레. 지 이만큼이 한 공기야. 한 공기. 밥을 퍼서 왜 다시? 왜냐? 밥을 많이 안 먹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이야. 이거 외에는 먹지 말자. 선생님 저도 해주세요. 저도 먹고 싶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먹어야 맛있어야지 뭐. 잘 먹겠습니다. 오, 샐러드 이거 좋아. 샐러드 재료 너무 좋아. 환상이야. 와우, 맛있어. 되게 좋다, 샐러드. 그렇다면 이대로 오늘의 요리 성공? 너무 맛있어요. 그지? 다른 거는 우리가 먹어본 맛이잖아. 근데 이건 안 먹어본 맛이어가지고 뒷맛을 이렇게 씹히는데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 되게 아삭아삭하고 식감도 되게 좋아요. 무엇을 좋은 걸 먹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까지 먹은 걸 빼야지 건강하다고 나 우기는 사람들이거든. 디톡스 중요하다고. 근데 요게 그런 작용이 있다면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죠? 진짜로. 네. 나 요구하는 거 아니지? 네. 너무 맛있다. 유익균을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혹시 뭘 먹으면 유익균이 좀 많아지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한석준 아나운서 목소리 아닌가요? 전가요? 채소. 좋네요 진짜. 효소? 효소. 네. 들어야 돼요. 그래서 햇발을 들면 닥터집하고. 모아주는. 잘하고 계시네요. 제대로 된 건강 상식을 배우고 계시네요. 닥터집하고 많이 봤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운동법하고 식이요법 같은 거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TV 보면서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운동하면서. 자세 같은 거. 캡처도 하셔가지고 네, 공부를 하시는구나. 이런 거. 건강방송 열혈 애청자인 그녀. 누워서 하는 건데요. 건강에 온 관심이 쏠려 있는 선희 씨. 그중 그녀가 요즘 복 빠져 있다는 운동을 보여준다는데
허벅지 근육 강화를 위해 매일 하고 있다. 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동작 아닌가요? 이 운동 역시 방송에서 배운 것. 허벅지 근육이야말로 무릎의 충격도 흡수하고 움직이게도 만들고 보호도 하는 무릎을 관장하는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이제 닭가슴살이나 두부, 콩 종류 그 속에서 피는 안 나오고 직접 가서 적고 계세요. 방송도 하시고 자가 검진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고요. 여기 정보를 얻으러 왔어요. 진정한 건강방송 마니아로 인정합니다. 건강 프로를 엄청 많이 봤죠. 심지어 하루 종일 건강 프로를 봤어요. 지난 방송 보기도 봤어요. 엄청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그녀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갑상선암이 한 20년 전에 발병을 해서 치료를 다 받았는데 16년도에 폐로 전이가 됐어요. 며칠 전에 다시 검사를 자원봉사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더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군요. 가끔 환자들이 이분이 있으면 환자세요? 환자 보호자세요? 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얼굴도 좋아지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멘토까지. 암을 겪었던 그녀. 본인도 진짜 마음을 겪으셨군요. 봉사자이시군요. 이야기는 5년 전에 시작되었다. 윤선희님은 2015년도에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부분절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3중 음성이라고 하는 유방암 중에서는 예후가 불량한 편에 속했습니다. 호르몬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인 거죠. 암 진단받기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더라고요. 심하게 피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밤을 꼬박 새울 정도로 혈압이 심하게 많이 올랐어요. 한 180, 막 190 정도까지 약 먹기 전에는 같은 이제 외부 자극인데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쉽고 이렇게 심하게 받더라고요. 각종 염증에 시달리다 암까지 겪게 된 그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몰려오는 절망감과도 싸워야 했다.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암 환자라는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감이 없어지고 집중하게 되면서 너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암과 멀어지기 위해 지난 5년간 다양한 노력을 했었다는 선희 씨. 결국 5년 뒤인 현재 그 결실을 보았다. 아, 정말로 암이 호전됐군요. 마지막 영상이 2020년 4월 달에 CT를 찍으셨는데 그 결과에서 재발 없이 깨끗하다라는 판정을 받고 완치 종료가 되셨습니다. 되게 불안하고 힘드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네요. 건강을 회복한 뒤에도 그녀가 꾸준히 하는 습관이 있다. 바로 매일 1시간씩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하는 것. 예쁘다. 오늘은 특별히 고마웠던 사람과 함께 운동할 예정이다. 언니. 어서 와요.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반가워. 무척이나 가까워 보이는 두 사람. 우리 신우는 제가 암 판정 받았을 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 용기를 많이 줬죠. 그래서 아주 고마운 신우예요. 신우 왜 이렇게 사이가 저렇게 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서로. 오빠보다는 우리 올케 언니가 훨씬 아깝죠? 병원도 같이 가지고 항암 치료받을 때도 같이 이제 병원에 같이 가서 끝나고 나면 또 밥도 같이 먹고 돌아오고 그렇게 몇 년을 그랬어요. 자매보다 더 가깝게 지내며 뭐든 함께하는 신우 올케 사이다. 오른발을 까치발, 발끝만 쓰고 왼쪽 발. 이번에는 운동을 알려주시네요. 다시 제자리로 와서
손만 들으면 돼요. 쫙 뻗으세요. 아우, 시원하죠? 예. 시원하다. 무릎이 안 좋잖아, 고모. 그러니까 무릎에 무리 되지 않게 다시 최대한 뒤로 오른쪽. 약간 서서 하는 버피 테스트 같은데요? 시원해. 운동이에요? 이게 만성 염증 잡는 운동이라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는데요. 전신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위로 쫙 폈을 때 아주 시원하고 근육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건강방송에서 배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그녀. 저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꾸준히 했을 때 지방을 억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내장 지방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도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골이 약한데 무릎에 진짜 무리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이거 자주 할 것 같아요. 선희 씨가 운동 후에 마실 음료를 준비했는데 뭔가 직접 우려내신 또 분인 뭘 것 드시는 같은데요. 거죠? 네. 건강 음료인가요? 그렇죠. 같이 사이좋게 나눠 드시네요. 이거 뭐가 이렇게 씹히는데? 안에 건더기가 있어요. 저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염증 잡는데 효과가 있다잖아요. 맛이 새콤하고 맛있죠? 네. 이것의 정체는? 이거 타트 체리를 제니 형태로 만든 건데요. 제가 아무래도 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한 적이 있으니까 몸에 좋다는 또 염증을 잡는 데 효과적이다는 여러 가지 건강식품 중에 하나예요. 최대 생산지가 미국인 타트 체리는 시중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한 스위트 체리와는 달리 나무에서 수확 후 바로 눌러버려 과육보다는 건조, 주스, 농축액 등으로 섭취하는 품종이다. 타트 체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면역세포 강화 및 염증을 억제하는 케르세틴과 또 염증 개선 및 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타트 체리 속 항산화 성분이 체내 해로운 활성산소 및 또 발암물질 활동을 억제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 연구에 따르면 65에서 80세 남녀 27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매일 480ml의 타트 체리 주스를 섭취하게 한 결과 혈압 및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트 체리가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젤리처럼 막 말랑말랑한 게 보였는데 말랑말랑 이렇게 실제로 말랑말랑합니다. 네. 식감도 되게 좋아요. 탱글탱글하니. 그러네요. 약간 새콤한 맛이 있네. 이 타트 체리에 또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멜라토닌인데요. 우리의 이제 활성산소로 인한 피부의 노화, 그리고 주름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여성 호르몬의 조절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식 능력의 강화라든지 혹은 난소에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우이와 함께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집. 그동안 쌓은 건강 정보를 활용한 밥상을 선보이겠다는데 예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부터는 좀 더 이렇게 정말 건강식으로만 챙겨 먹는 그런 걸 많이 보고 느꼈어요. 뭘 그렇게 많이 준비했어? 글쎄, 뭘까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닭다리네요. 암 수술 이후 완전히 바뀐 식습관. 특히 고기 종류는 지방이 적은 닭고기 외에는 잘 섭취하지 않는다. 과거 피자, 짜장면 등 배달 음식을 좋아했던 그녀. 이제는 건강을 위해 모두 끊고 자신이 직접 만들어 먹는다. 그런데 대추를 넣는다? 암세포가 당분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거의 설탕을 안 먹고 그 천연 단맛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천연 단맛을 내기 위한 또 다른 방법. 타트 체리 원액을 여기다 넣었는데 이게 저 원액을 요리에 넣어요? 간장, 설탕 넣으니까 굉장히 달게 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하면 더 건강하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을 회복하면서 염증 관리에 특히 신경 썼다는 그녀. 때문에 먹는 것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랐다. 이제 30분간 재우는 거예요.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타트체리 원액을 활용한 간장 닭찜. 각종 건강 정보를 섭렵한 그녀가 가장 즐겨 먹는 메뉴다. 그래서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기대되는 신우이의 맛 평가. 너무 맛있다. 맛있죠? 점점 완성돼가는 맛도 영양도 모두 만족시킬 간장 닭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먼저 반응이 오더라고요. 나한테 맞는 음식이다, 안 맞는 음식이다, 그거를 저 스스로 그 몸으로 식별하게 됐죠. 염증 관리에 신경 쓰는 그녀의 다음 식재료는? 예, 연근 같은 뿌리 채소도 좋죠. 연근 전만 해 먹어도 맛있네요. 아삭아삭. 연근에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사포닌은 암의 전이와 재발을 막는다. 아니 뭐 건강 정보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공부 많이 하셨나요? 네, 저희 작가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진 뭐 보통의 연근 조림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이때 다시 등장한 타트 체리. 염증 완화를 위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고 있다고. 연근 조림, 짭조름한 연근 조림에 위에다 얹어서 같이 곁들여 먹으면 맛이 배가 됩니다. 관절 건강이 안 좋은 신우이를 위한 반찬이기도 하다. 타트체리가 관절염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40대에서 70대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네. 3주간 이 타트체리 주스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300ml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했더니요. 실제로 관절 통증이 많이 감소했고요. 특히 이제 염증 수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CRP, 그 C 반응 단백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타트체리에 또 특히 풍부하게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퀘르세틴과 캠페롤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잡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만성 염증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희 씨의 몸속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준 타트 체리를 활용한 한상 차림.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맛있네요. 아주 맛있네. 근데 이제 암 같은 경우도 5년 됐다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은 완치가 아니죠. 왜냐하면 암세포가 계속 하루하루 생긴다잖아요. 내가 지속적인 이제 치료나 노력이나 운동이나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겠다는 저 마음이 아마 저분의 건강을 더 잘 지켜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그 만성염증 하면서 코골이 나왔잖아요. 혹시 이 타트체리가 코골이나 뭐 숙면에도 좀 도움이 됩니까? 타트체리에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숙면을 당연히 유도를 할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멜라토닌은 다른 말로는 세포 성장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세포를 재생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주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혈관 같은 경우도 다시 재생이 되고 우리가 혈관을 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뇌세포도 재생을 도와주게 되니까 여러 가지의 효과들을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을 앓고 있는 50세 이상의 성인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240ml의 이 타트체리 주스를 복용하게 했더니 수면 시간이 84분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수면 장애가 없는 18세에서 40세 사이의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1주간 이 타트체리 원액을 60ml를 물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섭취를 하게 했더니 실제로 수면 시간은 40분 정도 증가했고요. 또 혈중의 멜라토닌 수치도 유의하게 증가했고 또 수면의 효율도 6%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우, 잠 못 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아주 귀가 번쩍 뜨이셨겠네요. 그러니까요.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혹시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나요? 원액을 기준으로는 한 하루에 50ml 정도, 그러니까 소주잔 한 잔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하고요. 가육 그대로를 짜낸 찹즙 형태가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원물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원산지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만성 염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닥터지바로를 통해서 많이 배우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년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근육. 노후 대비. 이제는 근육으로 재테크한다. 단백질 채우는 식습관부터 근력 키우는 운동까지 장수의 열쇠 근육을 지켜라.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근데 찐지 얼마 안 됐을 땐 다시 뺄 수 있어요. 그 생각 때문에 방심하고 조금만 운동하면 되는데 뭐 그러고 안 하다가 훅 가는 거예요. 저랑 남편은 그래서 남편 체중 가지고 300만 원, 500만 원 내기예요. 진짜 크게. 진짜 크게 하면 우와. 거의 지금 이 정도면은 카지노인데. 300, 500. 경찰 신고. 채널 A